네, 그러면 체크포인트 짚어보면서 추천주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ISS의 박수범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장 어떤 부분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볼게요.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S&P 500 지수 지금은 4,000선대 후반인데요. 내년도에 5,200까지 간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박수범 이사님, 간밤 뉴욕 증시 좀 어땠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CPI에 대한 발표를 또 앞두고는 있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PMI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조업 지수들도 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뒤로 밀리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 내년 1월 정도에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에 대해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있지만 FOMC에서도 이번에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동결적으로 다들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뉴욕 증시의 이제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다우 나스닥 할 것 없이 꾸준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보게 되면 기술주가 좀 상승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좀 주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오히려 기술주가 강하게 상승하는 날에는 또 나머지 종목들이 또 주춤하는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핑퐁 게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소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그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나마 산타 랠리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 꾸준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우리까지 훈풍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지수 전반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숲을 봤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좁혀 나가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텐데 여기에서는 K조선입니다. 조선 섹터 암모니아선도 중국의 우위다. 11월 말에 이제 다음 먹거리는 LNG선 다음으로 암모니아선 보자라는 얘기를 한 차례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술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에 좀 앞서나 봐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이죠.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LNG선에 이어서 국내 업체들이 여전히 중국보다 수주의 우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보다 계속 우위에 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의 추세에 따라서 암모니아 운반선 수요 증가도 예상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 기술적 난이도는 이제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중국보다 이제 우위에 있는 거는 한국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보다는 한국 업체들을 좀 더 이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납기를 조금 더 잘 맞춘다. 중국은 납기를 잘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런 건 이유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암모니아 운반선 지금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35년까지 지금 시장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대표적인 조선사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중공업부터 먼저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바로 회복, 어제도 이제 좀 약간 붕괴는 시켰지만 바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지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데서 또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피크아웃 우려로 그동안에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이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로 암모니아 운반선이 좀 등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 섹터는 대표적으로 또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섹터기도 한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뒷걸음질 치고 간밤 기준으로는 배럴당 70달러 선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선주들도 요즘에는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국제 유가와 디커플링 되면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국제유가는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또 큰 폭으로 또 아래로 더 빠지기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뭐 70달러 초반 아니면 60달러 중반 정도에서 네. 지지선 형성한 다음에 그냥 많이 올라가면 한 95달러 아니면 그냥 80달러 중반에서 그냥 박스권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뭐 국제유가에 급락만 없다 그러면 현재에서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K조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선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IPO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LS 머티리얼즈 데뷔전 치르는 날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100대 1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또 LS 그룹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달아올라 있는 상황. LS 전선아시아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LS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재료 노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쭉쭉 같이 잘 뻗어 나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금 뭐 공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따따상 얘기도 좀 나오던데 박수범 이사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흐름 짚어주시죠.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 랠리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LS 그룹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았던 이유가 이제 변압기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손배선 전망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해외 쪽 수주 물량이 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동사의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훈풍을 좀 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1164대 1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청약 증가금이 이제 12조 원 정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원래 그 공모가 밴드가 4,400에서 5,500원 사이였는데 오히려 6,000원이 지금 현재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이제 4천억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신규 상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이지 않겠냐. 최근에도 보면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이제 특례로 편입되는 내용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근에 에코프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톤 다운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그룹주 자체가 지금 현재 LS 그룹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따따블도 한번 좀 기대해봐야 되는 마지막 대여가 되지 않을까,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LS 머티리얼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뚜렷한 어떤 모멘텀의 이슈가 시장에 없는 가운데 좀 더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5,500원이었는데 이것을 상회한 가격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첫날 이것에 400%까지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자금의 쏠림도 예상이 되고요. 또 따따블 상당히 좀 강한 인상적인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흐름도 좀 신규 상장 일정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입니다. 최원재 전문가가 준비한 은행주 쪽인데요. 은행주 결산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연장한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일부 은행주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연말까지 회사 주식 보유해야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산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하순 이후로 지금 좀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배당 금액도 미리 확인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선배당 확정 결국에는 후 배당 기준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제 결산 배당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1, 2, 3분기 은행주들 이제 분기 배당하는데 분기 배당에는 아직 변경된 배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12월 말일까지 연말까지 주식 보유해야 되지만은 기존에는 그러면은 이제 늦춰지면은 한두 달 정도는 더 배당 받으려고 사더라도 좀 여유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금융지주서부터 먼저 보시면 네. 최근에 주가 부진합니다. 주가 부진하고 은행주의 포커스가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지도 않고 있고, 그쵸.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압박도 좀 가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는 배당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았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역시 주가는 부진한데, 다만 이제 배당을 주로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결산인 배당이 좀 늦춰졌으니까, 기준이 늦춰졌으니까 내년 1월서부터 서서히 매수에 나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배당 노리시고 은행주 사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요. 일부 은행주들이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금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은행주들은 또 많이 관심권에서는 좀 멀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세세한 뉴스들도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체크포인트 알아봤고요.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가 제시한 두 개의 종목, 어제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바로 10월 6일에 나왔던 KINX, 이 종목은 82,900원에 사가지고요. 목표 주가 95,000원인데 이 부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제 KINX 탄력 좋았었죠. 그래서 수익률은 18%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어제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LIG넥스원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매수가가 8만 원대네요. 89,300원, 9만 원권 아래에서 사가지고 목표가 10만 5천 원인데 12만 8,100원까지 어제 장중 고점 터치를 하면서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43%가량 달성이 됐습니다. 또 아침에 바로 급등해가지고 이 시간에 점검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LIG넥스원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리뷰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KINX서부터 보면은 네.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트래픽 증가가 되면 이 회사의 수익성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98,000원까지 갔다가 95,800원에 종가에 형성되는데 2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KINX는 10만 5천 원. 그러면 그대로 홀딩을 합니다.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LIG넥스원, 와,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런데 아침에는 사실 재료 노출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제 하루의 흐름, 그리고 또 양봉 고점으로 마감됐잖아요, 상한가. 어제 단기 트레이더들이 좀 몰려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상승하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오르면 매도를 하자. 그래서 KINX는 조금 더 홀딩 전략이고요. LIG넥스원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단기간 내에 크게 수익 내고 계실 텐데 오늘 한 번 더 올라갈 때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차기 목표가에 도달할 종목, 강한 퍼포먼스를 나타낼 두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완만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기업을 좀 가져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놨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덴티움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일본, 중국,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고령화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임플란트 수요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PF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지금 덴티움이 1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VBP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임플란트를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이제 단가는 많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좀 높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티움이 오히려 지금 이제 박리담의 형태로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려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급여상 2개까지만 지금 현재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4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월 달보다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신청을 좀 하시게 되면 2개가 아니라 이제 4개까지 이제 급여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럽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중동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사가 지금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매출이 다시 한번 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4분기부터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매출이 좀 증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시장에서는 예측치가 한 150억 정도 매출을 좀 4분기에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정치적인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출 물량은 꾸준하게 내년까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덴티움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볼 만한 위치이기도 하고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좋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은 좀 관심 가지고 혹시나 오늘 장중에 좀 주가가 약세를 흐름 보여주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격 전략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제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잡고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가 대략적으로 장중에 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일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덴티움 목표가는 저는 15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4,800원으로 어제 마감이 되었는데 네. 일단 좀 짧게 잡고 이제 15만 원 좀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원으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수가는 시초가 그냥 접근하나요? 네, 지금 현재 네.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1%가 더 조정받든 2%가 더 조정받든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과감하게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연말 되면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이래가지고 기사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이젠 2개가 아니라 4개까지 된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다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위에 업사이드 목표 수익률은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덴티움이었습니다. 이번엔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유기금속 화합물 전문 업체고요. 지금 DDR4에서 DDR5로 지금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F 전구체가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메틸로센 촉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로는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네. 어제도 강하게 좀 상승했어요. 매수가는 시초가가 아니라 15,300원서부터 15,8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8,3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추천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목표 주가는 18,300원 그리고 손절란에 13,500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 종목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